안녕하세요. 업대연봉입니다. 금융인같이 2대8 가르마를 쓰고서 재테크 얘기를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시기를 나누지 마라. 어차피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뭉쳐가지고 시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금융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재무설계사, 자산관리사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만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 제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보수 방식의 재무설계가 없어요.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법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수를 받아가면서 자산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수를 받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들은 돈을 버냐? 수수료를 받는 거죠. 수수료와 보수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수수료는 무언가를 거래를 일으켰을 때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일회성으로 받는 것 수수료라고 한다면, 보수는 내가 그것을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한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금액을 받는 걸 보수라 그래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수제도의 자산관리사가 있습니다. 내가 관리하고 있는 총 자산이 예를 들어 100억이다. 여러 고객들의 자산 합쳐서 100억이다 그러면 예를 든 겁니다. 1%가 나의 보수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0억이라는 전체 금액을 관리하면서 거기 1%인 1억을 연간 보장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의 자산을 관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제도가 아직은 없습니다. 예전에 자본시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벌써 거의 15년 됐는데도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다만 자산운용사의 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전체적인 보수 제도가 있지만, 그거는 말 그대로 펀드를 운영할 때 되는 거고, 이렇게 재무설계, 자산관리 1대1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리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선 거래를 일으켜야 됩니다. 즉, 주식을 사서 오래 묵혀두는 사람은 그 사람 자산이 1000억, 1조여도요 쓰레기인 거예요. 오히려 막말로 자산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맨날 사고 팔고 하는 사람 있죠.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나은 겁니다. 극단적인 비교지만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1000억, 1조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빼먹을 수 있는 게 많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료로 재무설계를 해줄게요, 뭐 무료로 자산관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유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다 상품을 팔려고 밑밥을 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게, 결국에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내 포트폴리오를 뭉개버릴 거예요. 재테크는 정답이 없어요. 수학처럼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나의 상황, 나의 조건, 그 다음에 사회적인 여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재테크가 오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을 때는 대출을 줄이는 게 유리하죠. 근데 금리가 낮을 때는 적정 수준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도 분명히 재테크의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정답이 없는데, 내가 지금 대출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재무설계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약간의 레버리지는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막 대출을 받으라 그래요. 그러고서는 그 대출을 받은 걸로 펀드를 투자하라고 하는데, 이 펀드도 일반 적립식 펀드나 이런 것도 아니고 변액보험을 투자를 하래요. 왜 그럴까요? 변액보험이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일으켜서 자기 상품을 팔려고 이렇게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말을 꾸미는 건 되게 간단해요. 자, 변액보험은 장기 상품이고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운영될수록 수익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쩌고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용어들을 쓰겠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30년 뒤에는 일반 적금을 가입하는 것보다 무조건 투자 상품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장기적인 상품, 변액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변액보험은 뭐가 좋냐? 자, 10년 이상 가입하게 되면 비과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상품을 팔려고 좋은 장점만을 계속 내세울 거예요. 깊게 들어가면 복잡해지니까 제가 설명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변액보험은 차감되는 수수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이 상품을 가입시키려고 대출을 일으켰잖아요. 이게 과연 옳은 재테크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은 이렇게 해야 자신의 이번 달 월급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을 파는 겁니다. 1년 전에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야. 누군가를 만나서 그렇게 가입해서 찍게요. 자, 변액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이거를 30년 뒤 40년 뒤에 좋을 거라고 분명히 설득을 해서 제가 가입을 한 거예요. 근데 1년 뒤에 우연히 또 다른 PB를 만났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고객님 그거 가입을 왜 하셨어요? 그거 초기에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나도 사업비를 차감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원금 찾는 것조차 사실 힘들고요. 그리고 내가 낸 돈이 왜 갑자기 해약을 하면 무슨 환급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100%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어? 왜 작년에 얘기한 사람하고 다르지? 당연하죠. 금융상품은 항상 장단이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는 내가 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 장점만 얘기한 거고, 이 사람은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이 보험을 깨고 자기가 팔고 싶어하는 다른 상품을 팔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전에 있던 포트폴리오를 엉망이라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깨보십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다시 짜드린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 명맥상 청약저축을 집어넣어서 나중에 내 집 마련을 위한 교두보를 이걸로 활용하시도록 하고요. 적금도 좀 가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펀드도 가입을 해야 되고요. 보험도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겠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다 각자 자기 수입을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은행에서 가입한다라고 했던 거 있죠. 적금 이런 걸로는 아직까지는 자산관리사나 재무설계사들이 수익원이 없어요. 수수료가 없어요. 이건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하는, 내가 전문가다라는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파는 거지 수수료가 1원도 없습니다. 적립식 펀드는 수수료가 있어요. 하지만 매우 적습니다. 연에 1%가 채 안 될 거예요. 대부분. 펀드마다 좀 다르거든요. 근데 연에 1%예요. 여러분들이 자산가예요? 이제 막 사회를 시작했잖아요. 펀드, 적립식 펀드에 한 달에 얼마 가입할 것 같아요? 한 달에 10만 원씩 한다 치자. 10만 원이 12개월이 있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나는 1%를 가져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10만 원의 1%면 얼마죠? 1,000원이에요, 1,000원. 1년에 1,000원이에요. 그 사람한테 이 펀드를 가입시키려고 서로 만나서 커피 한 잔 사주는 것조차도 수익이 안 됩니다. 적립식 펀드에 10만 원짜리 가입시키려고 만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결국에는 구색 맞추기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자산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0억씩 넣어준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1억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커피가 뭐야, 골프 접대도 할 수 있죠. 근데 사회초년생들 적립식 펀드 10만원 20만원 가입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거 사인 받으려고 만난다? 커피값도 안 나와요. 커피값이 뭐야, 거기까지 이동하는 지하철비도 안 나와요. 다 구색 맞추기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 사람들은 뭘 파냐? 보험을 팔아야 돼요. 보험이 수수료가 가장 세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재무설계사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99.9%는 보험설계사입니다.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해봤잖아요. 증권사 직원, 은행원들은 자기를 재무설계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은행원, 증권사 직원 혹은 PB 이렇게 부르죠. 전체를 다 PB라고 부르진 않고, 이제 실제로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서 개인 자산을 관리해주는 그런 파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PB라고 하는데, 은행 창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PB라고 부르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은행원이다, PB다 이런 식으로 부르지 나를 재무설계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재무설계사라고 자기를 표현한 사람은 99.9% 보험설계사예요. 보험설계사는 보험을 팔아 수익을 얻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 펀드를 팔았을 때 아까 제가 1,000원이라도 남는다 했잖아요. 이 1,000원이라는 수익을 얻으려면 결국에는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전문 자격증을 취득을 한 사람만 그 수수료를 얻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이걸 몇 퍼센트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상당히 높은 수의 보험 설계사들은 펀드 관리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팔아도 수수료가 1,000원이 아니라 1원도 못 가져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결국에는 이 앞단에 요만큼의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짜준다고 해갖고 요만큼은 자기가 포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돈을 전부 다 보험을 가입시키면 거절당할 거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자산을 관리해주는 전문가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만큼은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요만큼 팔아가지고 수익을 얻는 거죠. 손님 입장에서 돈이 하나도 안 돼요. 제가 1차 돈을 쪼개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꾸 보험 설계사들을 만나면 돈을 쪼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달에 저축하려고 잉여자금이 한 100만 원 있는데 이 100만 원을 전부 다 보험에 갖다 쳐박으면 나중에 욕 뒤지게 쳐먹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한 3, 40만 원 정도는 보험에 넣고 나머지는 구색 맞추기로 적금이나 펀드를 알려주는 거예요. 알선이라고 해야 되나? 알선하면서 자기 수수료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서 짜주는 건데 관리가 안 되죠. 자기네들이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해? 아니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관리가 될 것 같아요?
내가 고작 한 달에 20만 원 펀드 가입한 사람을 관리를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줘요. 그런 사람들은 고객이 보이지도 않아요. 자산관리사다, 재무설계사다, 만날 필요가 없어요. 상담도 받지 마세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재테크에 실패하는 첫 번째 이유기도 하고, 이렇게 퍼즐을 맞춰간 사람들은 이미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걸 다시 또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면 피해가 막심합니다. 보험은 가입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실손보험 같은 거, 진짜 내가 다쳤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보장을 받는 실손보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입을 해야죠. 응? 내가 운전을 한다, 운전자 보험도 가입을 하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축을 하려고 하는데 저축을 왜 보험을 가입하냐고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축을 하려면 저축 상품을 가입하는 거고요.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저축성 보험이라는 거는 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건 쓸데없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IMF 90년대에는요, 금리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면 좋은 것도 있었어요. 그냥 비과세 혜택이 있는 데다가 금리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냥 10년씩 묵혀두면 진짜 재산이 막 2배, 3배씩 늘어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축성 보험은 가입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변액보험도 가입하면 안 돼요. 나중에 하나하나 상품마다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가입하면 안 돼요.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이번 편의 핵심입니다. 재무설계사 만나지 마세요.